안녕하세요. 주주비 체계마스터 주마입니다. 오늘은 3분봉 시그널 단타 매매를 진행하실 때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 그리고 절대 진입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시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매매를 하면 좋겠다, 이런 시점에서 매매를 하는 게 좋아 라는 영상은 지난 시간에 이미 올려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진입을 하고자 하셨을 때 실패가 나올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미래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장의 흐름을 봤을 때 포착되는 종목들이 꽤 많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많이 보이는 종목들 중에서도 내가 진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확실하게 판단하는 부분이 엄청 중요합니다. 자, 어떤 기준을 만들고 그에 의한 매매를 진행하려 하는데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오거나 또는 거래량 조건을 만족한다, 양봉이 크기가 커지고 있다 라는 것만 보고 내동매매를 진행하신다면 손실도 어쩔 수 없이 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미래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캔들의 크기입니다. 14.74로 시작을 했고 고가 17.24%, 몸통의 크기는 2% 이상의 조건을 만족해주고 피봇 2차 저항을 돌파해주는 조건까지는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가 조금 애매한 조건에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5위평입니다. 5위평이 굉장히 이격이 먼 편이죠. 5위평을 돌파해주거나 5위평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고 가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관망을 하면 좋겠다, 관찰해보고 주가가 올라가주는 걸 보면서 진입하는 게 좋아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라인을 타고 올라간다면 또는 돌파를 해준다면 좋은 시점이 되는 것과, 자, 두 번째는, 자, 만일 캔들의 크기가 맞춰졌고 시그널이 보였기 때문에 몸통의 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거래량까지 유입돼서 만족스러워 라고 했다면 피봇 2차 저항을 돌파하면서부터 강력하게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아닌 겨우 3% 남짓, 2몇 %죠. 3% 남짓한 몸통을 만들어 줬습니다. 캔들의 크기는 만족을 해주지만 이동평균선이 멀기 때문에 피봇에 대한 지지를 확인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주가가 조금 더 밀려서 그리고 5위평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고 주가가 다시 올라와 준다면, 그때 이런 캔들이 만들어졌다면 충분히 주가가 조금 더 수익을 줄 수 있는 포지션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기준에서 벗어나는 종목, 내가 이 종목을 보더라도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걸끄러운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뒤쪽의 형태라든지 이후에 진행을 해야 되는 형태의 매매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 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3분봉 시그널 단타 매매 기준에는 맞지 않는 후반 쪽 구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노룰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일단 기준을 가지고 올라와 주는 것도 좋고 피봇 2차 저항을 돌파, 그리고 몸통의 크기도 제법 커졌습니다. 모든 것들이 만족을 해주는 형태인데 이때도 보면 여기 5위평, 이 5위평 자체가 약간 또 갭이 띄워져 있는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런 형태에서 이렇게 진입을 하는 형태가 완벽한 매매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이 하나 빠졌을 때 내가 이때 진입을 했다, 그리고 나서 수익을 얻었네, 야, 이러면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미 첫 기준이 빠지고 나서 손실을 보는 케이스도 분명히 우리는 여러 번 겪어봤고, 그런 경우의 수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에 맞지 않음에도 진입을 해서 수익을 얻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일단 이 구간을 패스해 두시고 뒤쪽 구간, 자, 일단은 고점까지 라인에서 중심을 이탈하지 않는, 중심선을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라인을 형성해 주다가 큰 거래량 없이, 그리고 거래량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와 주는 시점에서 이렇게 다시 5위평에 대한 피봇은 이미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5위평에 대한 지지 또는 돌파와 함께 양봉 거래량으로 양봉의 캔들이 2% 이상 만들어지는 시점쯤에서 진입을 해 주시는 것이 그나마 대응을 하긴 좀 더 편하다, 그리고 수익을 확정 짓기에도 굉장히 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앞전 고점도 돌파를 해줘야 된다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2% 구간쯤이 됐을 때 아마 이 가격쯤일 거예요. 2.4% 정도 상승이 나오는 시점에서 시그널이 발생을 하고 거래량 체크하고 확인해서 쭉 올라가는 형태에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앞전 고점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대 거래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라인에 대한 지지, 캔들에 보면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되겠죠. 캔들의 중심에 대한 지지를 해주면서 기준봉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캔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이렇게 캔들이 기준될 수 있는, 중심을 지켜주는, 그리고 5위평가도 같이 만나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5위평을 이탈해주는 주가의 모습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리고 대응 시그널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주고 있는 형태 내에서 지지점을 생각을 해서 추가 수익권까지 한 번 더 노려볼 수도 있게 됩니다. 자, 물론 22평에 대한 대응도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기준봉을 만들어주고 나서 라인을 이렇게 타고 가는 형태라서 여러분들은 중간 익절을 하고 나서 어떤 수익권을 조금 더 크게 가져가 볼까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움직여 가다가 매도 대응 시그널 두 개가 보여주고 다시 한 번 더 완벽하게 이탈을 해줬는데요. 자, 일단은 기준이 될 수 있는 기준점, 기준봉의 중심 라인을 한번 딛고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이 가격대로 떨어지는 것은 솔직히 좋은 형태가 아니라고 생각해 주셔야만 합니다. 완벽하게 주가가 이쁘게 상승을 해주기 위해서는 고점을 찍어주고 위쪽 구간, 즉 앞전 고점이겠죠. 앞전 고점 구간에서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임을 나타내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조금 더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자, 22평도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이 라인, 다시 5위평을 이탈하는 라인에서 앞쪽에 있는 기준봉에 대한 지지를 보러 나오는 시점쯤에서는 대량 거래량이 한 번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은 앞전 고점을 뚫지 못하고 저항의 형태로 밀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22평을 우상향한다. 그래서 계속 대응을 해보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22평만 바라보고 매매하는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충분히 주가가 움직여가는, 그리고 캔들이 지켜주는, 그리고 거래량이 더 많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또 줄더라도 바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앞전 전고점, 이런 형태들을 체크하면서 매매를 이어나가시면 더욱더 안전한 매매, 그리고 시점을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종목은 비플라이 소프트입니다. 비플라이 소프트는 보시는 것과 같이 피봇 2차 저항이 굉장히 위쪽에 잡혀있는 종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피봇 2차 저항을 돌파해주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시그널이 보였다. 그리고 갭을 띄운 상태에서 출발을 해준다. 물론 상승은 꽤 많이 나왔습니다만 내가 이 종목을 진입해서 수익을 얻었다는 것은 결국 급등을 해주기 때문에, 또는 차트상에서 계속 우상향을 해주는 형태가 보였기 때문에,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진입을 해서 수익을 냈다. 또는 진입을 하고 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긴 윗꼬리에 다시 한 번 더 원래 가격대로 돌아와 버리는, 그리고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항상 기준점은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피봇 2차 저항, 그리고 2차 저항과 5위평, 5위평을 동시에 돌파해주는, 또는 시가가 출발하고 나서 5위평 지지를 해주고 나서, 아래쪽에 5위평 지지를 해주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피봇 2차 저항을 돌파해주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양봉 거래량, 그리고 시그널 발생, 요 조건에 부합이 된다면 진입이 가능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괜히 따라 들어갔다가 운 좋게 수익, 또는 정말 운 나쁘게 손실을 크게 보실 수도 있게 됩니다.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 어떤 기준 매매를 하더라도, 그리고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라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만 하는, 절대 안 되는 기준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세운, 그리고 수익을 얻기 위한 확실한 수익 매매를 이어나가기 위한 그런 기준들은 잘 세워 놓으셨다면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는 기준들, 그 기준들에 의한 매매는 이어나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운처럼 얻은 큰 수익이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이유에서 수익이 되어서 나에게 큰 돈을 벌어줬다면, 내일은 기준을 지키지 않는 선에서 큰 손실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위메이드맥스입니다. 자, 위메이드맥스를 보면 거래량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도 이 5위평은 굉장히 약간 이격이 있는 상태로, 뭐 지지를 해줬다거나 돌파를 해준 형태가 아니라 강하게 피봇 2차 저항선을 돌파해준 형태가 됐습니다. 자, 내가 만일 따라가는 시점이, 자, 이 5위평을 놓치고 나서 시그널을 보고 급등해주는 거래량과 주가가 상승해주는 걸 보고 나서 이때쯤 진입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캔들의 크기에 관심을 가져줘야만 합니다. 물론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수익을 얻고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만 되는 거고, 그리고 혹은 아예 관망을 하면서 이 이후의 형태들을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만일 진입을 하셨다면 이 캔들의 크기 꼭 체크해 주십시오. 자, 시가 제로에서부터, 그리고 고가 3.32, 상승률을 따지면 3.32% 정도의 상승을 보여준 캔들입니다. 자, 3%짜리이기 때문에 강하게 치고 올라갔다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하죠.
그리고 넘어서고 나서 보통 어느 정도 기준에 맞는, 어느 정도라는 표현보다는 확실한 기준에 의해서 진입하는 캔들의 크기가 커지면, 즉 상승률 자체가 시가에서부터 주가가 올라가서 고점까지, 꼬리까지 상승률 자체가 8%가 되는 시점이 대부분은 내가 한 캔들에서 매수와 매도를 동시에 해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하는 시점입니다. 물론 기준에 맞을 때 이야기겠죠. 자, 기준에 맞지 않은 형태에서 캔들의 크기도 맞고, 자, 이쁘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라고 샀다면, 자, 이때쯤에 사서 수익권을 크게 잡을 수 없다라는 이유 자체가 이런 종목들이 거래량이 빠르게 올라오고 나서 주가가 밀려버리는 시기에서는 내가 산 가격대들, 내가 오케이, 안성맞춤이야 라고 생각했던 가격대들까지 금방 돌아와 버립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무조건 진입을 하고 큰 수익을 노릴 것이 아니라 2% 내외로 수익을 무조건 끊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물론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에서 끊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윗꼬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2%가 되는, 내 수익률이 2% 남짓되는 시점에서는 무조건 털고 나와야 된다. 왜? 기준에 맞지 않는 시점에서 일단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 것보다 내가 수익률을 따라서 무조건 수익을 얻고 나오겠다는 생각으로 매매를 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기준에 맞지 않아서 진입을 하자마자 밀리는 종목, 기준에 맞지 않아서 잘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종목, 기준에 맞지 않아서 그나마 운 좋게 수익을 보는 종목, 기준에 맞지 않았는데 정말 크게 터져버린 종목 등등이 보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확률적으로 손실을 볼 수 있는 확률에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항상 기준을 지키고 매매를 하더라도 승률 자체가 80에서 90% 정도가 만들어진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승률 만들기 위한 그 기준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나는 손실 보는데 80% 또는 90%의 투자를 하고 계신 겁니다. 항상 안정적인 매매를 위해서 기준을 잘 이해하고 기준에 의한 매매를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주주비책의 마스터 주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